요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파생 상품을 추천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고마워할까요? 아마 대부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라며 무시하거나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며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파생 상품에 학을 떼는 거죠? 뇌피셜로 추측해보건대 파생 상품을 비판하는 기사가 꾸준히 올라오고 부모님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철수 씨가 파생 상품 투자로 집안 걷어냈어를 거듭 듣다 보니 파생 상품은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학습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해외 선물 옵션 투자를 콘텐츠로 삼는 유튜버 박호두님을 통해 인생에서 파생 상품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5분 만에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입니다 라거나 하룻밤 만에 수천만 원을 벌었습니다와 같이 찌릿찌릿한 영상들을 보며 파생 상품을 판돈이 매우 큰 돈놀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듯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일리는 접근이고 그런 접근 방법으로도 파생 상품의 절반인 RB주의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접근을 멈춰버리면 나머지 절반인 해지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버립니다. 여러분이 20% 확률로 2배의 수익을 내는 투자법만 원하신다면 해지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99%의 안정성으로 10% 수익 내는 법에도 관심 있으시다면 해지 목적으로 파생 상품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을 언젠가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은 파생 상품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이유로 위험을 취급받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파생 상품을 이용해 높은 안정성으로 수익 내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는 서로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는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해 투수는 포수가 받으라고 공을 던지는 것이고 포수는 투수가 공을 던지기에 저기 앉아있는 것이며 이렇게 한 쌍이 되어 상호작용하기에 우리는 그들의 공놀이를 스포츠라 부르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서로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는 개념의 쌍이 세상에 여럿 있는데 파생상품 역시 파생의 원천이 되는 기초자산과 쌍을 이루며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함수 y는 fx 마냥 기초자산의 특정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금융투자상품, 기초자산은 파생상품 구성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라는 식으로 두 개념이 얽히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얽히는지에 따라 파생상품의 유형이 나뉘는데 자본시장법 5조 1항이 파생상품의 대표 유형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5조 제1항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호 어쩌고 계약, 2호 저쩌고 계약, 그 아래 3, 4호까지 있는데 이 중 마지막 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은 없는 셈 칩시다. 원래는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시행령이 딱 받쳐줘야 예쁜데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4호는 못 본 걸로 합시다. 남아있는 1, 2, 3호를 쓱 훑어보니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어쩌고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네요. 조금 길죠? 끊어 읽어봅시다. 이 문구가 결국 가리키는 것은 맨 앞에 있는 기초자산과 맨 뒤에 있는 금전 등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의하여 산출된 이라는 부분은 금전 등을 수식할 뿐이죠. 그렇다면 5조 1항 1, 2, 3호는 결국 기초자산이나 금전을 장래에 인도하는 계약, 기초자산이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기초자산이나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을 각각 가리키는 셈인데 이들이 바로 파생상품 3대장인 선물선도, 옵션, 수합계약입니다. 각 파생상품별 상세 내용은 추후 개별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기초자산이나 금전 등을 장래 인도하는 선도계약만 파생상품의 위험과 해지 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살짝 소개해 보겠습니다. 멍멍씨와 야옹씨의 사례를 봅시다. 현재 A회사 주가가 10만원인데 멍멍씨는 A회사 주가가 다음달 15만원까지 올라가리라 예상하는 반면 야옹씨는 5만원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A회사 주식 한 주를 다음달에 10만원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기꺼이 체결할 텐데 이는 멍멍씨는 야옹씨로부터 10만원에 산 A회사 주식을 다음달 시장에서 15만원에 팔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고 야옹씨는 다음달 시장에서 5만원으로 A회사 주식을 사서 멍멍씨한테 10만원에 팔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례에서 멍멍씨와 야옹씨가 체결한 계약이 바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장래에 인도하는 약정인 선도계약이고 이 계약에 따라 멍멍씨와 야옹씨가 취득하는 권리가 바로 파생상품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느 부분이 위험하단 거죠? 기초자산에서 파생상품으로 연계되는 메커니즘이 복잡하여 언제 벌고 언제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론적인 설명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제 생각엔 비교적 손실이 제한적인 증권과 대조되는 개념이란 사실이 파생상품의 위험한 이미지 형성에 크게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파생상품이 증권과 대조된다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지출이 회수를 넘을 위험을 안고 취득하는 권리이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의 대상인데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증권의 정의에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많은 분들이 투자금의 100%까지로 손실이 제한된다로 요약하시다 보니 증권이 아닌 금융투자 상품인 파생상품은 자연스레 원본 초과 손실, 그러니까 투자금의 100%를 넘는 손실이 발생 가능한 위험한 금융상품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증권과 대비하여 파생상품을 이해하는 건 참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인 해석이며 저도 추론 과정 자체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100% 초과 손실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물 넘치는 잔마냥 통제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인데 증권과 대비된다는 게 정말 그런 의미였나요? 증권의 정의를 다시 봅시다. 4조 1항에서 증권에 대해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취득 시 지급한 금전 등 외엔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일 뿐이니 이와 대조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구성한다면 손실이 투자금의 100%를 넘는다 보다는 취득 후에도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 가능하다 정도의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전자의 표현은 자극적이고 재밌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지출이 시간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후자의 표현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자본주의 하수인아, 그래서 파생상품이 위험하지 않다는 거냐? 설마요. 당연히 위험이 배어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은 금융투자 상품이라면 무릇 가지고 있는 위험, 다시 말해 자본시장법상 투자라는 행위에 무릇 따라오는 위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취득 비용 외에 추가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추가 지출과 추가 수익의 합이 0을 넘는다면 투자 성공일 수 있겠죠. 자, 파생 상품이 그 자체 내용보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외적인 사유들로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게 안타까워 지금까지 파생 상품의 정의와 위험을 소개하며 살짝 변호해보았는데 이상의 변론은 여러분들에게 알비추이지 목적의 파생 상품 투자를 권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해지 목적으로 파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한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9% 안정적으로 10%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방금 본 사례는 멍멍씨와 야옹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베팅하기 위해 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였는데 만약 둘 다 다음 달 A회사 주가가 15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다른 방향으로 베팅하기 위한 거래는 없겠지만 이 경우에도 둘의 투자 성향이 다르다면 선도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령 멍멍씨는 수익을 좀 덜 내도 안전하면 장땡인 반면 야옹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야옹씨는 다음 달에 멍멍씨로부터 A회사 주식을 12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기꺼이 체결할 텐데 이때 멍멍씨는 야옹씨와 선도 계약을 맺는 동시에 지금 바로 A회사 주식을 10만원에 사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에 A회사 주가가 오르든 말든 멍멍씨는 지금 10만원 지출했고 다음 달에 12만원 취득하니 2만원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야옹씨는 예상대로 A회사 주가가 15만원까지 오른다면 12만원의 멍멍씨로부터 A회사 주식을 받아 시장이 15만원에 팔 수 있으니 3만원 이득을 보겠지만 다음 달 A회사 주가가 12만원이라면 아무 차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만약 주가가 10만원에 머무르는 등 12만원보다 아래라면 시장에서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A회사 주식을 12만원 주고 산 것이니 12만원 마이너스 주가만큼 손해본 셈이겠죠. 이 구조에서 멍멍씨가 취한 현물 매수, 선물 매도가 해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기초적이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례수 2만원 차이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같은 구조로 2억원 차익도 2밀리언 달러 차익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전략이죠. 참고로 안정성을 100%가 아니라 99%로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달이 되기 전에 야옹씨가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질 위험을 소위 신용 리스크라 부르는데 멍멍씨가 이 1%의 신용 리스크마저 없애고 싶다면 교황청의 파생상품 투자 영상에서 소개했던 CDS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이 방법으로 돈을 쓸어 담으면 되는 건가요? 송구하오나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전략을 그대로 쓰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 사례에서 멍멍씨가 해지 전략을 사용한 건 그와 대칭되는 포지션을 야옹씨가 취해줬기 때문인데 현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해줄 상대방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방금 사례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10만원으로 12만원 얻은 경우를 상정하였고 투자 규모를 키우면 차익이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같은 구조로 자금을 굴리면 은행 예금보다 미미하게 높은 수준에서 수익률이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레버리지로 알비추이지를 추구하는 영끌 시대에 이런 재미없는 해지 전략은 여러분의 성에 차지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가 99%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전략을 여러분이 현실에서 실행하는 걸 방해하는데 어떻게라도 해치 전략을 이용해보고픈 개인들은 다음 세 가지 정도를 현실과 타협하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 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 시장에 참가하면 반대 포지션을 취할 거래 상대방을 비교적 용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최적화한 구조가 아니라 거래소가 용인한 종목과 구조로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선택 가능한 전략의 폭에 제한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취득이 편하고 원래 투자자가 부담하던 투자 위험을 적당한 범위 내에선 금융투자회사에 전가하기에 비교적 손쉽게 해지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적당한 수준을 벗어나면 투자 손실을 다시 투자자가 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름이 증권이라 하여 파생결합증권 투자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 취직하거나 스스로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여 대규모 해지 거래를 업으로서 영위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보수로 받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전략과 차원이 다른 선택지인지라 선뜻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략을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이 답답하여 금융계에 직접 뛰어드는 분들이 분명 계시기에 일단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자, 처음 던졌던 질문들을 곱씹으며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기초자산 및 그로부터 산출되는 금전 등에 관한 계약에 따른 권리인 파생상품에는 취득 후에도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 가능하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만 해지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권에만 투자할 때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건 현실적인 제한이 많이 따르는 일이라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수익을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 다음 영상에선 파생상품 3대장 중 첫째인 선물 선도 중 용이한 거래 상대방 탐색과 결제 안정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장내 파생상품 계약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